자, 그럼 나는 캑스가 제로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CT를 찍어야 돼요. 라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캑스가 제로이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ASCVD, 나이와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이런 위험도를 따져서 위험도가 낮게 되면 되게 저는 되게 중년 남성이다 이러면 되게 한 5년 정도, 5년이나 7년, 되게 5년 주기로 저는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 리스크 있으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다음에 리스크가 세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스텐트를 안 넣었지만 이미 스테노시스가 있다. 심혈관이, 석회가 있다. 그럼 저는 한 2년 정도로 저희는 이제 CT를 찍으면서 조금 추적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CT가 좋다라는 보고를 했었고요. 자, 관리는 첫 번째 담배 태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유도하는 게 좋겠죠. 흡연을 하게 되면 이 캑스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것도 뭐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금연을 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캑스가 잘 생기게 돼 있는데, 피트니스가 좋게 되면 이런 캑스가 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또 운동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이런 캑스가 또 생기거나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지라 너무 강한 운동보다는 여러분, 이런 운동 능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운동일까?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뭔가 혈관의 염증 반응도 유발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에서 이 PTH가 뼈를 만드는 이런 거거든요. 뼈를 만들고 없애는 이런 호르몬인데, 불갑상선 호르몬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분비가 되게 되면 뭔가 칼슘 레벨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 레벨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속회화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할까라는 건데, 보시면 운동선수들이 이런 석회화 수치가 높더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는 주당 2000매치 이상을 하게 되면 석회화가 오히려 혈관에 더 많이 생성되더라라는 거고, 5000매치 미만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2000매치는 되게 5매치를 보게 되면 5매치는 좀 빨리 걷는 거고요. 자전거 타는 거, 그다음에 부드러운 테니스 정도가 되는데, 이런 5매치 정도의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시면 그렇죠? 하면 한 1500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2000매치를 초과 안 할 텐데, 요렇게 하시게 되면, 작게 하게 되면 또 자주 더 하기 싫으면 되겠죠. 한 2000매치를 안 넘는 게 좋겠다라는 아주 뭐 정확한 이런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참고 여러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처음에 캑스 말씀드릴 때 바이타민 K 의존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뼈에서 칼슘 붙일 때도 혈관에서 칼슘이 석회화되지 않는 그런 역할도 바이타민 K 디펜던트인데, 바이타민 K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MK7이라고 바이타민 K2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K2가 바로 혈관에서 석회화를 방해하는 단백질이 또 이 MGP라고 바이타민 K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K가 떨어지게 되면 혈관의 석회가 잘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럼 바이타민 K가 어디 많은가? 나또, 일본식의 나또 음식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청국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K2는 아니지만 K1에 대한 임상 연구 잘 보면 지금은 시중에서 좀 여러분 구입 많이 할 수 있거든요. K를 잘 드시게 되면 이런 석회화가 증가되는 것이 떨어지더라. 이런 relative odds ratio가 떨어지더라라는 거는 위험도가 떨어지더라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떨어지죠. 70% 이상 리스크가 odds ratio, 그러니까 그 단면의 어떤 이런 위험도가 떨어지더라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런 치료제의 어떤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아마도 조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건가 하면 투석을 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만성 콩팥 질환 병 때문에 투석을 하는 병이 많은데, 하시는 분들이 석회화가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실 분일 거고, 이런 분들이 빈혈도 잘 생기게 되고 우리 몸에 석회화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혈관으로 주사를 맞는 게 있는 게 이게 이제 소듐 치오솔페이트인데 칼슘을 좀 빼버리는 거죠. 혈관에서 이렇게 투석하다가 같이 주게 되면 이 혈관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에서 석회화를 약간 내부로 분비를 하는 이러한 거가 있고, 또 이런 그 항산화 기능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듐 치오설페이트도 우리 심장의 석회화를 좀 막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칼슘을 빼는 게 앞서도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약제는 SNF472는 결정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해서 석회화되는 자체를 못 만들게 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강력한 투석환자에 쓸 수 있는 주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과 선생님들, 투석하는 선생님들이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타민 K. 비타민 K는 굉장히 컨트로버시하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철분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다음에 징크라든지 이런 엘레멘터리 이런 미네랄들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가 있고, 스타틴 같은 경우는 강도가 센 스타틴보다는 오히려 약간 약한 프라바스타틴 같은 이러한 약제들이 혈관의 석회화를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RCT 연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혈압약 중에 니페티핀이라고 이런 약제들이 RCT가 있는데 혈관의 석회화를 좀 막는다는 보고가 있는데, 최근에 니페티핀은 많이 쓰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이 칼슘 채널 블로커를 써야 될 경우는 이러한 니페티핀도 하나 이렇게 뭐 CR 계통 이런 것들 약제를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장이 안 좋으신 만성 콩팥병에서 빈혈이 많이 생기게 되고 빈혈이 석회하게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고, 또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모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프로그레스 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마그네슘 떨어지게 되면 모래가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거기에다가 석회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면 모래와 시멘트가 합체가 돼서 석회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비타민 K도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 RRS가 증가되는 상황,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비만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당뇨, 그다음에 스모킹, 그다음에 해독이 잘 안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RS 버든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게 되면 우리 혈관의 EAT도 증가가 되는 것과 함께 혈관의 석회화도 굉장히 잘 생기게 되고 진행도 잘 되기 때문에 요런 것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 특히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석회화 병변을 빼내는 건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혈관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칼슘을 빼내는 이런 시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런 것은 저는 잘, 경험이 없어서, 다음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캑스에 대한 서머리를 해드리면, 일단 심혈관 질환을 아주 독립적인 위험도가 여러분 이 캑스가 있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될 거고, 아까 EAT도 마찬가지만 이 캑스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심혈관 이런 위험도 중에 석회화 되는 부분도 여러분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검진하실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캑스 스코어가 제로입니까? 100 미만입니까? 100 이상입니까? 이런 거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중요한 여성분인데 안 하셨다, 혈압 당뇨가 있는데 안 하시게 되면 코로나 앉으실 때 찍으신 것도 한 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인의 이런 심혈관 질환의 상태를 알아야지 급사를 예방하거나 좀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T가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석회화 이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는 어떤 병이 생기기 전에 하는 건데, 그래서 금연하시고 그다음에 염증을 줄이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체중 관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시게 돼 너무 센 운동보다는 약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ADK 요런 fat soluble 바이타민들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스타틴 필요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무분별하게 스타틴 쓰지 마시고요. 캑스가 증가되고 또는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LDL 레벨이 올라 있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어서 LDL을 스타틴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은 주치의랑 상의하셔가지고 스타틴을 캑스에 어떤 맞게 그런 강 포텐시에 어떤 스타틴을 쓰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미리미리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